16학번 부현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도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으로 한국외대 독일어과에 입학하게 된 24학번 남윤상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첫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? 저는 고3 때부터 준비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거는 재수생활부터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권 출신인데 경기도권 고등학교들이 비평준화 고등학교예요.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을 보고 고등학교 지원을 해서 그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조금 좀 알아주는 고등학교였어요. 그래서 내신 챙기기가 좀 많이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내신을 좀 많이 망쳤어서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제대로 된 준비라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재수 때부터 정시 준비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. 외대랑 함께 지원한 학교가 어디인가요? 전 정시 전형으로 가군에는 경희대 호텔 관광경영학과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군에 외대 독일어과 썼었고 다군에는 홍대 경영학과 지원했었습니다. 저는 이제 2년 전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군에는 아마 아주대 심리학과를 썼었던 것 같고 다군에 세종대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정시에서 외대 독일어과를 지원한 이유가 있었나요? 일단 저는 외대를 가고 싶었는데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외대 학과 중에 그 외대 독일어과가 가장 정시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독일어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제일 많은 전형이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것 말고도 제가 고등학교 때 심리학 쪽을 좀 희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독일이 심리학에 관련해서는 좀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독일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독일어과 지망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간략하게 모의고사 등급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전 재수 때 6월 모의고사는 진짜 인서울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잘 보지 못했고 9월 모의고사는 그 국수 영탐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1, 3, 1, 1, 2 이렇게 받았었습니다. 저는 용모 때는 이제 국어 100점이었고요. 네, 수 3회 0.3이고 한국사 탐구 둘 다 1.1이었는데 근데 제가 구모 때 성적이 떨어지고 수능 때 제일 못 본 케이스였습니다. 구모 때는 아마 국어가 2가 나왔었고 수학 3에다가 영어도 3이고 탐구가 둘 다 2가 떴었고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과목별 100분위를 기억나시는 대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전 다 기억이 나는데 국어는 3등급으로 87%였고요. 수학은 2등급 89%, 영어는 1등급 받았고 탐구는 세계지리랑 사회문화 했는데 각각 90%랑 94% 이렇게 받았었습니다. 저는 국어는 96이었어요. 덕분이 1등급이었고 그리고 수학을 좀 많이 망해서 수학이 아마 72, 네, 4등급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이었고 이제 쌍윤이었는데 생윤 윤사였는데 제가 생윤 윤사 둘 다 만점 받았습니다. 정시를 준비하실 때 과목별로 순공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공부할 때 막 스톱워치를 재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하루에 보통 제가 재정을 다녔는데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집에 갔으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현역이랑 재수생분들의 어떤 순공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재수생이니까 재수생 기준으로 잡자면 저는
평균적으로 하루에 순공 시간을 14시간으로 잡고 최소를 12시간,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거는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율로 나눠보자면은 아무래도 국영수를 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서 국영수 각각 4시간씩 하고, 그리고 이제 4시간씩 하면은 3시간 정도 남잖아요. 그 3시간 정도에 이제 탐구 1시간 반씩 나눠서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어요.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인강을 들었다, 아니면은 과목별로 나는 시간 배분을 이렇게 했다, 또 좋고, 뭐 학교 수업을 들었다, 또 좋고, 그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수종합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수업이 괜찮아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, 그리고 제가 현역 때 수학을 많이 못했어가지고 수학을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수학은 그 수업도 듣고 또 따로 인강도 들으면서 같이 커리큘럼 따르면서 공부를 했고, 그 과목 배분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수학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어요. 한 10시간을 공부한다 하면 수학을 5시간 할 정도 많이 했고, 그리고 나머지 과목 국어 3시간 그리고 탐구 2시간 하고, 영어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영어는 파이널 기간 때만 좀 빡세게 몰아서 했던 것 같고요. 배분은 네,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생이니까 시간이 넘쳐나잖아요. 그래서 좀 넘쳐나는 시간을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재수종합학원을 다녔는데 약간 독재 느낌의 재수종합학원을 다녀서 아침에 아마 7시 기상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7시 기상해서 그 수능 날까지 수능 루틴에 맞춰서 9시부터 그 국어 시간에 맞춰서 국어 풀고, 그리고 그 국어 공부 끝나면은 수학, 그 다음이 수학이잖아요. 수학 그 시험 시간 맞춰서 수학 풀고, 그 다음에 영어 풀고, 그리고 탐구 푼 다음에,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시간에 또 그 못다한 공부들 활용하는 느낌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2과목이었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어서 월화수목금토를 매일매일 한 과목씩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. 일요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했던 탐구 과목이거나 아니면은 좀 점검하는 느낌으로 일요일을 활용했던 것 같고요. 인강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자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료 푸는 거예요. 그냥 기출 분석하고, 그리고 오답을 좀 많이 열심히 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했던 것처럼 좀, 그래서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좀 플랜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시 공부에서. 그러면 정시를 쓸 때 특별하게 외대 정시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나요?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이 높은 사람한테 외대 한번 써보라고 추천한다 라던가. 제가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, 제가 수학이 낮고 탐구가 높잖아요. 근데 외대가 이제 수학 보는 게 낮고 탐구 비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좀 저같이 좀 수학이 약하고 좀 인문 계열 쪽으로 머리가 있는 친구들한테 외대 정시가 써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문과인데 그 좀 아이러니하게 국어보다는 수학 등급이 높았었거든요. 근데 그 윤상 형이 말했던 것처럼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근데 또 다른 한 과목 괜찮게 나왔다면 외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탐구랑 영어가 받쳐준 상태에서 외대 쓰면 안정적으로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정시 카드의 전략 또는 뭐 정시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정시 그 지원 기간에 전 되게 신났거든요. 제가 받은 수능 성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를 가지 막 설레는데 이 설레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좀 줄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막 현실적으로 생각 안 하고 내 성적을 바탕으로 더 높은 학교만 생각하다 보면 정시 3개 다 떨어지면 재수 삼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
그 총 3장의 카드를 쓰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좀 소신, 그리고 하나는 안정,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무조건 붙는 이런 방식으로 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 현역생분들과 재수생분들 모두가 간절하겠지만 그래도 재수생분들이 더 오랜 시간 입시를 겪었고 그만큼 더 간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래서 그만큼 좀 자기 점수에 비해서 안정되게 그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제 점수에 비해서 좀 낮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지? 막 대학에 오고 나서 좀 막 후회가 들더라고요. 이 후회가 들 때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안정되게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 번쯤은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안정된 거 2개를 적고 나머지 하나는 뭐 되게 크게 간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패도 3장이나 적고 그리고 뭐 나군에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대학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후회할 바에는 그렇게 질러보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수시 말고 정시에 집중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? 저도 고등학교 때 내신을 준비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한 만큼 내신이 잘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제 정시 성적에 비해서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의 순위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, 그래서 일단 내신을 수시를 생각 안 했던 것도 있고, 그리고 전 정시가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수시는 제가 학종을 많이 했는데 학종은 뭐 그 학생부 종합도 보고 그리고 면접도 보는데 좀 정시 수능에 비해서는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반면에 정시는 진짜 제가 한 만큼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시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가 살짝 빡센 학교였습니다. 저희 학교가 경기도권 전체 모집이어서 뭐 영재고나 그런 곳 준비하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저희 학교를 오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학교 오기 전부터 이제 막 이미 미적분 같은 과목들 이미 다 하고 그리고 과탐 과목도 뭐 2과목까지 전부 다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신을 하는 게 좀 많이 빡센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중학교 때부터 되게 치열하게 입시를 겪은 친구들 대부분이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요. 제가 수시에서는 영어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친구들의 암기력과 저의 암기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수시보다는 정시 집중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좀 수시보다는 정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. 광역단위 자사고 출신이신 건가요? 자사고는 아니에요. 일반고인데 그냥 광역단위 모집이 광역단위 네. 모집 일반고고 현우님은 일반고 출신이세요? 저 지역 자사고이긴 해요. 지역단 네, 근데 일반고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 그런 학교였어요. 본인만의 지금 시기 멘탈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. 첫 번째로 저는 잠을 잘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이 2달부터는 컨디션 싸움이거든요. 계속 다른 데 다 열심히 해왔고 남은 기간은 이제 얼마나 체력적으로 잘 버티냐 이건데 잠을 잘 못 자면 공부에서 효율도 떨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밤에 막 폰 보지 마시고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구모도 봤을 테고 이제 남은 것도 뭐 교육청 시험모가 하나고 해가지고 많이 떨리실 텐데 쭉 하는 만큼 내 수능 성적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
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모를 망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멘탈이 좀 많이 나와서 그때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제 지금까지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때 구모 오답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데, 구모를 망쳤더라도 다시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2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, 그리고 그냥 구모의 경향 그대로 수능에 무조건 출제되거든요. 그래서 구모 오답만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어떤 추가적인 개념 습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, 제가 지금까지 이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랑, 그리고 구모를 보고 나서 뭐 깨달은 것들,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 어떤 했던 습관들이나 혹은 뭐 안 좋은 좀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어떤 루틴으로 해야 할지 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랑 이런 과자들 먹는 시간까지도 정해서 루틴을 정했거든요. 수능 시간에. 그래서 이런 루틴을 정리하고, 그리고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. 그래서 전 그거 분명히 해소하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일단 그 학원을 다니는데 그 왕복 2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, 오는데 1시간. 그래서 버스에서 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가는 시간, 오는 시간을 저만의 좀 힐링 시간으로 가졌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집 오는 길에, 가고 오는 길에 뭐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이런 걸로 그냥 스트레스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공부에 집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이 될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해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비 독일어과 부엉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.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고3 분이실지 재수생일지 삼수생일지 모르지만 남은 입시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고, 또 외대 독일어과에 재미있는 사람들 많거든요. 네. 과 생활도 재밌고 하니까 지원하실 때 독일어과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벌써 9월 달이네요. 제가 뭐 재수할 때는 시간 언제 가지 했는데, 근데 또 막상 9월이 되고 나서는 시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.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,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좀 제일 큰 변곡점이라 해야 될까요? 좀 가장 큰 변곡점을 맞는 시기일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또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. 저도 이제 수능을 본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